네,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세진이고요. 저는 네이버 학술 정보와 스칼리틱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칼리틱스로 볼 수 있는 연구 성과 분석의 새로운 측면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구 성과 평가를 하는 서비스들의 공통적인 좀 특징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스칼리틱스로만 볼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을 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림즈랑 스칼리틱스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히 좀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림즈는 내부를 보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연구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의 노란 박스 영역이 림즈의 영역이고요. 반면에 연구평가 플랫폼은 외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고 성과 분석, 외부와 비교해서 나의 성과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죠. 림즈가 속한 어떤 대학에 대한 어떤 자료들은 겹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엄연히 다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업체들 중에 뭐 퓨어라든지 뭐 에스플로러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림즈 중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림즈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서도 별도로 연구 평가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평가 서비스는 여러 가지 지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표를 하나 꼽을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드린 바와 같이 FWCI 혹은 CNCI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지표가 핵심 지표이고요. 이전에 영어평가 플랫폼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문서당 인용수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많이 평가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서당 인용수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공학이나 의학 분야의 인용수, 5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좀 큰 숫자일 수도 있고요. 분야별 가치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최근 1, 2년 동안 발행된 문서 같은 경우는 인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인용수가 낮은 게 당연한 건데요. 10년 전에 발행된 문서는 인용수가 당연히 높겠죠. 이렇게 같은 인용수가 다른 어떤 밸류를 갖고 있다는 거가 문제였고, FWCI를 통해서 이거를 정규화하여 사칙 연산이 가능한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FWCI고요. CNC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FWCI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는 FWCI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간단합니다. 동일 그룹의 세계 평균하고 나의 문서만 비교를 하면 되고요. 같은 어떤 성과를 냈다면 1, 더 2배의 성과를 냈다면 2, 절반의 성과를 냈다면 0.5가 되는데요. 여기서 동일 그룹이라면은 동일한 발행 연도, 동일한 분야, 동일한 문서 타입의 전 세계 평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전 세계 평균이 각 서비스마다 관점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략히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스칼리틱스에서만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위 조직 분석인데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스칼리틱스에서는 하위 조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하위 조직 분석의 가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미국의 유사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대략 한 440여 개의 고객을 갖고 있는 아카데믹 어널리틱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위 조직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데이터 수집은 주로 수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가 아닌 일단 가장 단위로 봐서는 가장 큰 시장인 영국과 미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고객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MIT, 프린스턴, 그리고 잘 아시는 UCLA나 UC 버클리가 포함되어 있는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도 들어가 있고요. 유니버시티 텍사스도 들어가 있고, 이런 다수의 대학들은 연구 평가 서비스를 별도로 구독을 하면서 이 아카데믹 어널리틱스를 추가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도 연구 평가 서비스와 거의 대등한 비용으로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년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스칼리틱스의 하위 조직 분석을 해당 서비스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리틱스는 자동화된 시스템 기반으로 데이터를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 데이터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지표도 그 아카데믹 어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인당 문서 수라든지 이런 좀 제한적인 지표가 아니라 FWCI나 다른 다수의 좀 검증된 지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특정 학과와 해외의 미국의 특정 대학의 학과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약간 부족하나마 어떻게든 서비스가 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고, 그나마 가능했던 거는 이제 림즈를 통해서 어떤 학교 내부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었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대학의 명칭과 학과의 명칭을 검색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를 보시면은 스쿨 오브 아트스 앤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 단과대학 안에 좀 독특하게도 자연과학 학과들과 사회과학 학과들이 같이 좀 섞여 있는데요. 이런 학과별 분석을 보실 수 있고, 단과대학의 내용 아래 위로 이렇게 상하 브라우징을 하면서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를 쓰시듯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하위 조직 분석이 되어 있는 문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들 한 10개 정도씩을 뽑아서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40에서 45% 정도의 문서들이 하위 기관이 분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거 그대로 그냥 봤을 때 그렇고요. 지금 테이블에 보시는 거는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의 상위 대학들이고요. 비슷한 경우로 이제 한국의 대학들을 보시면은 한국 대학은 한 가지 작업이 더 되어 있습니다. 조직 세분화 작업이 더 되어 있어서 이보다 비중이 약간 더 높아지고요. 50% 정도의 문서가 하위 조직이 분석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하위 조직 세분화 작업을 저희가 아시아 지역과 호주 지역 중심으로 지속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거의 아시아 호주 지역은 대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계별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40에서 45%, 하위 조직 세분화 과정을 거치면 한 50%,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하기 직전에 고객사의 어떤 대학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검증 작업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보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데이터의 어떤 커버리지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가지고 비중이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작업이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일럿 계약을 하고 있는 대학 한 곳과 이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참 준비 중에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말씀드릴 게 이제 국가별 로컬 데이터와 로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된 한국어 저널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스코퍼스의 46개, 그리고 웹 사이언스 계열의 13개, 1%의 비중이 되지 않는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KCI 2,600개 저널 중에 2,200개, 약 83%가 한국어 저널로 추정이 되는 저널들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어 저널들이 글로벌 인덱스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문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하고 2018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소속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서들을 본 거고요. 글로벌 인덱스에만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34%, KCI에만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30%, 겹치는 부분이 9.2%, 어느 쪽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문서들이 26%에 해당합니다. 즉 KCI에만 포함된 30%와 등재되어 있지 않은 26%를 합치면 대략 56% 정도가 글로벌 인덱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서들이고요. 스칼리틱스에서 뽑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체 분야를 다 본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공학하고 의학 분야는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된 비중이 높습니다. 보시면은 글로벌 인덱스에만 포함된 문서의 비중은 50%, 겹치는 게 13%, KCI에만 포함된 게 17% 정도 이렇게 되어서 글로벌 인덱스 이외의 문서 비중은 37%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중심의 대학에서는 글로벌 인덱스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분석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숫자로 확인이 되네요. 하지만 KCI에만 들어와 있는 17%까지도 같이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다면 더 충실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네, 바로 그 문제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은 글로벌 인덱스 비중은 거기만 포함된 문서는 9.4%, 겹치는 부분 3%, KCI에만 포함된 문서의 비중은 61%. 결국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의 비중이 8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는 KCI만 가지고 분석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인덱스의 문서와 KCI 문서를 같이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충실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칼리틱스에서는 각 국가별 로컬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로컬 인덱스까지도 잘 활용을 해서 다양한 시각을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일본의 로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 연구재단과 키스티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일본의 사이니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컬 인덱스는 KCI 후보가 들어와 있는데 하반기까지 KCI 우수 등재 등급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중국의 완팡 데이터를 통해서 로컬 데이터 추가 예정이고 중국, 대만, 터키의 로컬 인덱스들도 추가할 예정이라서 순차적으로 전 세계의 로컬 데이터, 로컬 인덱스가 있는 부분을 조금씩 확대하여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전체 데이터로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학술 성과가 어떻게 될지 기존에 보셨을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좀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별 FWCI입니다. 지금 여기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된 문서의 FWCI 평균이고요. 오렌지색 그래프는 전체 문서 기준의 FWCI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승하는 국가도 있고 유지되는 국가, 하락하는 국가도 다 있는데요. 상승하는 국가를 보시면은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인덱스의 FWCI보다 오히려 전체 문서로 보면은 FWCI가 더 올라가는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유럽의 영국, 스페인 등의 대부분의 유명한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중국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는 국가들이고요. 한국과 일본은 하락하는 국가에 속하는데요. 이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과 일본도 유지 국가에 속했었는데
저희가 한국, 일본엔 좀 로컬 데이터를 대량으로 추가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인덱스 포함 문서보다 로컬 데이터에 들어간 그 인용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전체 FWCI가 좀 하락하는 측면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현재는 유지국가지만은 저희가 하반기에 다량의 로컬 데이터를 추가를 할 예정이라서 아마 하락 국가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 대학들을 살펴보면은 누가 더 많이 하락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어떤 랭킹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C 대학하고 G 대학 같은 경우는 공학 중심의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은 글로벌 인덱스 기준보다도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FWCI가 더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부분이 이제 H대학과 I대학인데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 대학은 경쟁 관계에 있고요. 평소에 H대학이 I대학보다 FWCI, 글로벌 인덱스 기준의 FWCI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스칼틱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전체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 문서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I대학이 FWCI가 더 높습니다. 이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각들을 제공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보완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시각들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의 시각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만 열린 시각으로 봐주시면은 이런 스칼리틱스를 통해서 어떤 연구 평가의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네이버의 김세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